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Having it all. 존 아사라프 지음, 부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시크릿은 없었다. 부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할 위대한 이야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 누구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이 책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라고 추천사가 되어 있는데요. 존 아사라프는 기업가이자 저술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코치로 꼽히며 행동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적용한다.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책 시크릿에 등장하는 대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자수성가의 길로 이끌었다.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로 푼돈을 버는 거리의 문제아였으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우연히 슈퍼리치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잡지에서 멋진 저택의 사진을 보고 오려서 보관했는데 우연히 바로 그 집에 이사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우연히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필연을 찾아냈다. 슈퍼리치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자에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행동신경과학을 공부하며 꿈꾸던 집에 이사하게 된 원인을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고 전파했다. 그 결과 부동산, 인터넷 소프트웨어, 컨설팅 분야에서 수백만 달러 가치의 회사 5개를 성장시켰으며 샌디에고 마샬 골드스미스 경영학교가 뽑은 뛰어난 리더로 선정되었다. 지금은 기업 성장 컨설팅 회사 원커치에서 CEO와 비즈니스맨,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멘토링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천의 말.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해도 나는 만족한다. 윌트 휘트먼. 이 인용문에 표현된 윌트 휘트먼의 지혜가 존 아사라프의 인생을 거의 완벽히 묘사한다. 그를 아는 사람 누구에게든 묻는다면 그는 시간이나 에너지 또는 잠재력을 결코 허비하는 법이 없다고 지체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존은 텔아비브의 거리에서 스스로 일어나 비즈니스와 기업의 무대로 옮겨갔다. 전쟁으로 파괴된 이스라엘에서 총소리와 심지어 폭탄 폭발로 점철된 유년기를 이어 몬트리올의 거친 환경에서 몇 해를 보냈지만 폭력을 거부하고 놀라운 용기와 기부, 사랑의 인생을 창조했다. 그는 승리자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존을 알아보면서 그의 많고 다양한 능력을 알아보는 행운을 가졌다. 그는 헌신적인 학생이자 신뢰가 가는 친구이며 사업 동료다. 내가 그에게서 가장 높이 사는 자질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정신력을 발전시켰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고방식 또한 외부 조건이나 상황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존 아사라프는 자신이 설정한 과정과 개발한 전략을 실제로 적용한다. 그의 목표들은 구체적이며 보통 그는 자신이 계획한 시점에 또는 그 전에 목표들에 도달한다. 초점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주는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겉보기에 그는 현실화하는 능력을 타고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가 여러 해에 걸쳐 진지하게 공부하고 훈련한 결과라는 사실을 안다. 존이 이 책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며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놀라운 정신적 능력들을 부여받았으며 제대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면 모두가 자신의 고유성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40년 이상을 매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연구해왔고 지난 35년 동안 내가 알아낸 것들을 책과 녹화 기록물,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즐겁게 공유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 패턴에 대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의 저자야말로 책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살고 있다고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교훈들에 헌신함으로써 그는 엄청난 물질적 부와 신체적 건강, 가족과 친구를 비롯해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흔한 말로 존은 전부 가졌다. 그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취한 것을 당신은 이 책에서 나눈 제안들을 따름으로써 2배로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의 원고를 읽으면서 나는 마치 존의 마음속에 있는 듯 그의 생각을 알고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존의 삶을 적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더더기 없고 곧장 핵심을 이야기한다. 교훈은 명확하고 정확하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에 많이 제시되지 않은 처음 듣는 듯한 다양한 법칙과 개념을 소개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장하건대 그 법칙들은 역사가 길다. 사실 언제나 있었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그 법칙들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걸출한 결과를 성취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신들이 어떻게 그런 성취를 했는지 분명히 표현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의 성공 전략을 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존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그 정보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어떤 목표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나 자신의 경험으로 안다. 이 책을 한번 쭉 읽으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 각 교훈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당신의 옛 패러다임은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연습 과제들을 무사하게 넘기고 넘어가게 하려 할 것이다. 나중에 마저 해보겠다고 자신과 타협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일을 허용하지 마라. 존 아사라프는 그 연습 과제들을 다 끝마쳤기에 삶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책의 연습 과제들을 끝마치면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것이다. 신뢰는 어떤 것에 대해 평가할 때 기본 바탕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자신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뢰감은 바뀌기 시작한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책의 각 장을 연구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다. 이 책이 당신을 밝은 미래로 향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밥 프록터,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의 저자. 들어가는 말. 거리의 문제아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나는 가족과 사는 아파트에서 지하 막사로 전력 질주하며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머리 위 상공을 날아 국경에 침입한 적의 전투기에 맞선 우리 쪽 전투기들의 소리였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첫 공포의 순간이고 내게 남아있는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다. 지금도 도시의 거리를 걷다가 근처에서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그때의 사이렌이 울리고 여전히 오싹한 느낌이 엄습한다. 당시에 나는 전형적으로 외향적인 사내 아이였다. 눈앞의 모든 곳에 기어오르려고 했고 최대한 멀리 돌을 던졌으며
결승선에 통과하려고 빨리 달렸고 가상의 적수들을 패배시켰다. 그렇지만 나는 전쟁 중인 나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경주는 언제나 끝나지 못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막사까지 급히 달려가는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완전히 익숙해졌고 거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실제가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불안했다. 누가 다쳤나? 누가 돌아오지 않았나? 모르는 사람이 내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또는 아빠나 삼촌들이 적과 싸우려 나가야 하는 이유를, 그 전에 적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는가? 그 나이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왜 서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나는 우리가 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현재 모습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는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위험 지역을 떠나다. 1967년 나의 부모님은 두려움과 위험에서 가족을 구하기로, 그래서 전쟁 중인 곳에서 멀리 떠나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주했다.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프랑스어를 하셨고 캐나다는 중립적 국가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나라에서 나는 더 이상 사이렌 소리를 듣지 않았고 땅바닥에서 뭔가를 주워 갖고 놀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손이 잘려나갈 수도 있었다. 내가 살던 옛 동네 길바닥에는 껌종이보다 폭발하도록 개조된 성냥갑이 훨씬 흔했기 때문이다. 또한 몬트리올에서 나는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실제로 즐겁게 지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싸우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을 얻으셨다. 훌륭한 주부인 어머니는 동시에 근처 백화점에서 일하셨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정규 교육을 받거나 전문 기술을 습득한 적이 없으셨다. 대신에 실제 생활 전선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 모든 것을 습득하셨다. 특히 어머니는 여러 역경을 헤쳐오셨는데 세계대전 중 루마니아를 떠났고 고작 12살에 혼자 이스라엘로 이주하셨다. 부모님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셨다. 우리는 먹을 양식과 거처할 집이라는 복을 받았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족했던 한 가지는 사랑이었다. 그럼에도 돈은 우리 집안의 문제거리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집에 돈이 부족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늘 우리는 돈이 바닥난 채였다. 그래서 나는 8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 신문 배달이나 약국의 물품 정리, 세탁물 다리기 같은 온갖 종류의 일을 늘 했다. 머지않아 나는 소매치기를 비롯해 작은 범죄들에 능한 17에서 8명의 소규모 소년 그룹에 들어갔다. 훔치고 싸움질하며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룹에 계속 남기 위해 지켜야 하는 명확한 규칙들 때문에, 그리고 소속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매력 때문에 나는 나쁜 무리와 여러 해 동안 어울렸다. 좀도둑질의 특전으로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다녔고 곤란한 상황에서는 도와줄 패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거리의 문제아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 근면하고 정직한 나의 부모님은 당황스러워하고 슬퍼하셨다. 때때로 나는 잡혔고 그러면 어머니는 내게 애원하셨다. 어머니가 절도와 거짓말은 나쁜 행동이라고 하시면 나는 늘 어머니가 옳다고 재빨리 인정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물으셨다. 존,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니? 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상투적인 대답이 아마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익숙할 것이다. 나는 어느 정도는 이유를 알았지만 그걸 어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다. 나는
많이 가진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열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훔치고 속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과 나 자신을 좀 더 괜찮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내가 우리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유대인 문화센터에서 일을 얻자 부모님은 안도하셨다. 나는 센터의 체육관에서 일했는데 평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운동기구를 센터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시급 $65에다 남성 헬스클럽 이용권도 받았다. 급여에 끌린 것은 아니었다. 거리에서 물건을 훔쳐서 팔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나는 헬스클럽이 마음에 들었다. 그곳은 일과를 마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우나 남탕에서 많은 조기 교육을 받았다. 저녁 9시 15분부터 10시 사이 한증탕에서 나는 일을 마치고 온 성공한 사람들이 나누는 담소를 들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가 너무도 흥미로워 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도 물을 마시러 나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밤에 집에 가면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도 부모님이 원하고 나 역시 원하는 삶을 현재 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라 매우 들떠있을 때가 많았다. 그곳에 성공한 사람 중 다수가 먹고 살기 위해 캐나다로 온 이민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성공 이야기만큼이나 실패 이야기에도 매료되었다. 사업이나 가족, 건강이 잘못되었을 때를 비롯해 모든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 우리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어려움을 겪는 게 보통이고 다른 가정 또한 다 비슷한 위기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무엇에서든 만일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계속 올라가며 넘어서고 재차 끝까지 해보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길은 있다. 그들은 돈을 잃거나 벌었던 경험, 건강 악화, 결혼 문제와 배신, 혹은 우리를 지켜보는 신,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다른 데서는 듣기 힘든 많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게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든 인종이나 피부색이 어떻든 나이가 얼마든 부유한 집 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 그들 중 다수가 문법에 안 맞는 영어를 썼고 어떤 사람은 미혼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했으며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건강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형편없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고등학교조차 못 나온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는 대단히 놀랐다. 당시까지 나는 성공이란 어쨌든 고난을 겪지 않고 모든 이점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성공이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당신이 꿈꾸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라며 제시하는 핑계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당신이 불평하는 동안에 말이다. 누군가는 현재 당신보다 훨씬 심각한 처지에 있지만 전부 갖기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처지나 상황이 어떻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분투했고 더 많은 것을 바랐다. 그들은 더 성장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캐나다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없다고 누가 그러는가? 정직하게 행동한 실수. 어느 날 나는 탈의실 바닥에서 $100 지폐를 한 장 줍고서 난생 처음으로 도덕적 갈등에 빠졌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을 갖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고 싶었다.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쩌면 사우나에 왔던 사람들 중 하나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의 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맙소사, 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과거였다면 어떻게 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이지 돈을 내 주머니에 찔러 놓고는 움찔도 안 했을 것이다. 너의 손실은 나의 이득이다. 주운 사람이 임자다. 그러나 나는 감사와 성실성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몇몇 회원들에게 주운 돈에 대해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남자가 나서서 자신이 잃어버린 돈 같다고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뭘 생각했을지 당신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증명해보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 남자는 탈의실로 가서 내가 돈을 주었던 바닥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 사물함을 열고는 두께가 최소한 10cm는 되는 100달러짜리 지폐 뭉치를 꺼냈다.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가 나더러 같이 나가자고 해서 우리는 함께 그의 차로 갔다. 그가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정말로 트렁크 전체가 단정히 묶인 100달러짜리 지폐로 가득했다. 충격과 경외감에 빠진 나는 전부 다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는 내게 정직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고맙다며 20달러를 줬다. 솔직히 나는 그가 떠나는 순간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보 같기는. 그냥 입 다물고 내 주머니에 넣어뒀다면 80달러를 더 가졌을 텐데 멍청하기는. 그게 내가 저지른 이른바 최고의 실수였다. 그 정직한 행동을 통해 나는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적으로 정직함을 통해 어떻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지 배우기 시작했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배웠다.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 신과의 연결, 돈,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해 배워 아는 것은 그것들이 창조된 법칙과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나는 그 법칙들을 실생활에서 배워야 했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과 건강, 관계들에 대해 학교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100달러 지폐를 수백 장 갖고 있던 남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른 회원들이 그를 매우 존경했던 것은 기억한다. 그는 체육관에서 마주치면 어이 챔피언 하고 내게 아는 체하곤 했다. 나는 언제나 그 사람과 친근하게 인사하고 그의 옆에서 인생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전부 다 가진 것 같았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지금도 나는 그 사람을 찾아서 내게 진정한 성공에 대해 모든 영광과 힌트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나를 챔피언이라고, 승리자라고 불러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큰 물음들. 우리 가족이 근교로 이사했을 때 나는 14살이었다. 나의 부모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 집을 샀고 우리 가족 모두 몹시 흥분했다. 캐나다로 온 후로 8년이 걸려 부모님은 집 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갈 정도의 돈을 모으셨다. 집은 총 25,000달러에 계약금이 5,000달러였다. 부모님은 8년간 매달 50달러씩 모아 그 새 집을 마련하셨다. 이사갈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이 문화센터로 돌아와 회원들에게 특별히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 눈을 열어준 100달러 지폐의 남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겠다고 말이다. 약 3년 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럼에도 그 사이 나는 거리 생활로 돌아가 소매치기를 하고 작물을 팔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남 부끄럽지 않게 돈을 벌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패거리 없이 혼자 다녔다. 불법 사업가처럼 말이다. 나는 사업에 실제로 적용할 만한 많은 것을 거리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자존심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형성된 나의 자아상 때문에 나는 떨쳐버리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범죄 활동에 끌려다녔다. 어느 날 새로 이사간 동네의 문화센터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봐, 환각제 좀 구해줄 수 있나? 이 말에 나는 번뜩 정신이 들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마치 옛 문화센터의 챔피언이라 불렸던 나의 바른 인생이 거리의 불량 청소년의 비뚤어진 인생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 동안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뒤로 끌려갔다. 10대 시절 내내 나는 그런 짓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그러다가 19살에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야 드디어 과거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청년 때 나는 드디어 부동산 중개소에서 합법적인 직업을 얻어냈음에도 나는 충분히 영리하지 못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은 부정직해. 와 같은 생각과 싸워야 했다.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머릿속에 불쑥 들어와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을 조종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건강한 것은 없다. 또한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도 없다. 어쨌든 사소한 죄들에서 발을 빼려면 얼마나 영리해야 할까? 누가 폭력배를 좋아할까? 어떤 사기꾼이 정직한 사람들과 친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의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힘든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내 정체성에서 무너뜨려 없애는 게 아마 젊은 시절에 내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나는 이 자리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몸부림치던 거리의 문제아에서 법적, 윤리적으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사업가가 된 나의 여정을 다루겠다. 좌절된 농구 선수의 꿈, 벤처 사업 실패, 2번의 이혼, 수백만 달러 기업의 합병 성공, 건강의 위기 때문에 생긴 일화 등 나 자신의 좌절과 성공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룰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예들이 필요하다. 풍요로운 생활의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왜곡되어 있다. 텔레비전은 세상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제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힌트조차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희롱한다. 또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관계들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아주 망가진 관계들이다. 그 어디에 좋은 본보기가 있는가? 그 어디에 현실감과 중요한 핵심을 담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잘된 가정 이야기가 있는가? 자녀를 위한 진정한 교육.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책이 특히 더 중요하다. 당신은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고 자녀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큰 가치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증되었다. 오락과 소비를 부추기는 것 외에 그 어떤 목적의식이나 역할 모델을 전혀 주지 못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세상에 대해 가르쳐 주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들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 이 책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해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자아에 대해 알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중요해지고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 이성 또는 동성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실생활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돈을 벌고 지킬 수 있을까? 학교 제도는 아이들이 듣고 공부하고 기억하며 시험을 치르고 가능하면 합격하게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지 기억력을 위한 교육일 뿐이라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개척자인 얼 나이팅게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면 말문이 막힐 것이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적 상황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자신들의 행동 양식이나 그 이유에 대해 결코 질문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해야 했던 모든 기억과 계산 작업을 지금은 컴퓨터가 수행한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학생들이 높은 자존감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력을 갖도록 효과적이고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학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을 교육 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쇄신해야 하고, 우리 자신은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어른으로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배워야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따라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의 성취를 도와준 탐색과 적용 방법들을 나눌 것이다. 나는 아주 멋진 인생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인 해답과 필요 불가결한 전문 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개인적으로 $50만 이상을 투자했다. 그렇다. 당신도 전부 가질 수 있다. 이 책 Having It All에서 당신은 내가 배운 교훈들을 얻고 삼류 말썽꾼에서 존경받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버지이고 잘 이혼하고 더없이 행복하게 재혼한 진심으로 행복한 남자로 성장하면서 밟은 정확한 단계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문화센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에서 유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의 경험을 활용해 당신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긴다고 오해하지 마라. 방법을 모르고 자산이 없으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건강과 부, 멋진 가족, 사회생활, 친구, 신과의 강력한 영적 관계를 최대 한도로 누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배울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사용한 7가지 파워 팩터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방법. 당신 삶의 꿈 전부를 성취하도록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 당신의 참된 잠재력을 가로막는 정신적이고 감정적 장애물들을 알아내고 제거하는 방법.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인생 설계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방법.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 거리의 문제와의 재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전부 가진 사람 중에 그것을 노력 없이 쉽게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한 다음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숙고하고 계획하기보다 휴가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당신은 이 책을 그저 읽기만 한 다음 상황이 더 낮게 바뀌기를 바라며 던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신 이상이란 똑같은 일을 거듭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정신 이상자가 되지 마라. 적극적으로 다른 것을 시도해보라. 지금 현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꺼이 직접 도전하라.
만일 이 책이 특별한 비결 또는 묘약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내려놓고 다른 책을 읽어라. 이 책은 동기부여가 된 당신이 행동을 취하고 당신 자신의 대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생각을 하게끔 정보를 줄 것이다. 단계들은 쉽다. 그러나 분명하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믿는 것과 달리 정보와 지식에는 힘이 없다. 오로지 잠재적 힘이 있을 뿐이다. 만일 성공이 엄밀히 말해 축적된 지식에 기초한다면 모든 도서관 사서 또는 독서광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의 성공은 세 가지로 결정되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알고 믿는 것, 당신의 전략, 당신이 날마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정말로 원한다면 그것에 필요한 일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당신은 대가를 치르길 원하지 않으며 안전지대에서 나와 자신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대신 징징대고 불평만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라. 만일 힘껏 헌신한다면 그 과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헌신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훨씬 어려울 것이다. 헌신하기로 결정하라. 결의를 다지면 큰 힘과 멈출 수 없는 추진력이 생긴다. 여러 해 전 영감과 동기부여 리더인 짐 론이 말했다. 우리는 훈련이라는 대가 혹은 후회라는 값을 치르는데 훈련의 무게가 그램 단위라면 후회의 무게는 톤 단위로 엄청나게 무겁다고 말이다. 당신은 꿈꾸는 삶을 위해 작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는가? 자아 발견과 놀라운 가능성의 미래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자. 네, 이상으로 책의 서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존 아사라프는 1년 목표를 작성한 다음에 매달, 매주, 매일의 일상과 활동으로 성취할 작은 목표들로 나눈 다음 이 활동들을 일정표나 일일 계획표 같은 수첩에 기록하고 진행 과정도 계속 기록하라고 합니다. 목표와 삶의 계획을 기록한 문서를 전자기기든 종이든 일정 계획표로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존 아사라프도 매일의 성취 계획을 세워서 따르고 있는데요. 존의 승리하는 매일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에 옮겨라. 명상 30분, 운동 1시간, 영상화, 목표 재검토 20분, 배우기, 책을 읽거나 CD를 듣거나 비디오 시청 30분에서 1시간, 신선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먹기, 가치 인정하기, 사랑하기, 감사하기, 기뻐하기입니다. 인생 설계 매트릭스 체크리스트도 있는데요. 성과와 강점, 인지한 약점 목록 만들기, 현재의 결과와 신념 평가하기, 건강과 가족, 중요한 한 사람, 우정, 직업과 사업, 영성, 각 재정 영역의 비전을 명확히 하기, 내가 꿈꾸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헌신하기, 나 자신과의 계약서 읽고 사인하기, 삶의 목표 설정, 1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 달, 한 주, 하루의 행동 계획 정하기. 이상으로 존 아사라프의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Having It All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인생 설계 매트릭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아야겠습니다. 부와 성공,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증명한 위대한 이야기 Having It All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